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와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잘못 전달된 것도 많고 또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있다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 진실을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병에 어떤 와인이 됐든 병에 보면은 한글로 무수아왕산 산화방지제 이런 문구가 이제 꼭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명칭부터 많이들 혼란을 좀 일으키긴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출발은 황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황,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황이죠. 이게 타면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황 혹은 이제 우리가 아황산 가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와인에 들어가서 와인을 좀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황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산화황은 SO2를 그대로 표기법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여기인데 또 표기법 보면 무수아황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첨가할 때 보통 아황산 가스를 집어넣거나 뭐 이런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편한 방법이 메타 중아황산 칼륨이라는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냄새도 좀 자극적으로 좀 나면서 이런 하얀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용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쓰죠. 그래서 요거 명칭은 이제 메타 중아황산 칼륨, 화학식으로는 K2S2O5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 아황산 가스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보통 영어권에서는 설파이트 이렇게 또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전부 다 뭉뚱그려서 아황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아황산은 옛날부터 사용이 이제 되어 왔기 때문에 문헌을 뒤져보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때부터 이제 황을 태워서 항아리를 소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용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으로 좀 사용해서 한 것도 20세기 때부터인데 그 전에 1400년대에 독일에서도 사용한 기록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와인에 이만큼씩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와인이 안전하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20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긴 하지만 안정성이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일단 이제 소량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보통들 또 아황산이 두통을 유발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레드와인과 관련시켜서 레드와인 헤드에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레드와인 두통. 근데 이제 이게 아황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두통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몸에 좋다는 폴리페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히스타민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유발이 됩니다. 아황산의 부작용은 생체적으로는 기침입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천식 이게 이제 자주 나오고 그런 것이지 머리꼴 아프게 만드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황산은 두통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레드와인 헤드에이크면 화이트와인이 아황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화이트와인도 그래야 되는데 화이트와인은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폴리페놀이나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레드와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은 이 첨가하지 않아도 이스트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 중에서 황을 가진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래서 안 넣어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제 또 항산화 작용이 밋밋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되긴 되죠. 그래서 안 넣어도 나온다. 그러니까 유기농 와인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안 넣지만 검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세기 와가지고 좀 말썽을 좀 일으켜서 일반 식품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천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10ppm 이상이 되면은 표시를 하자.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그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와인 병이고 어디고 다 표시를 하죠. 왜냐하면 특이 체질은 이 아황산에 들어있는 식품에 의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아황산을 와인에 정량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반에 헤르만 뮬러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헤르만 뮬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뮬러 트루가우라는 독일 와인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고 말로렉틱 퍼멘테이션을 또 정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헌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인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사용한 것은 헤르만 뮬러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헤르만 뮬러라는 사람은 1850년에서 태어나서 1927년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고향이 트루가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품종을 리슬링하고 질반하고 섞어서 품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뮬러 트루가우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앙산 하면은 와인에만 들어있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외국 데이터이긴 한데 말린 과일 채소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와인은 보통 우리나라 기준은 350ppm 기준인데 말린 과일이나 이런 데서는 5000ppm, 2000ppm, 1000ppm 이런 정도로 와인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걸 의식을 안 했고 와인 마시면서 이제 그걸 의식을 해서 이게 몸에 해롭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것으로 보면 메타 중앙상칼륨 사용량 규정이 솜첨가물공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타 중앙상칼륨은 아래 식품에 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산화황이 나오니까 이산화황으로서 몇 ppm 이하 이렇게 쓰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제가 8가지만 써놨지만 한 20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말린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이나 다른 식품에도 조금씩 들어가서 허용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 이산화황을 마신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수돗물에 염소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 소독을 하면은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때까지 들어오니까 우리도 염소를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 소독은 1900년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부터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우물에서 물을 먹었을 때는 오염이 되면 그 근처만 뭐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데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에 각 가정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의 고리라고도 했어요. 수돗물을. 그래서 이제 모래로 여과를 하고 이렇게 20세기 초반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학자들이 여기다가 염소를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면은 병원균이 자랄 수가 없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쉽게 그걸 실천을 못 했었죠. 그런데 이제 1908년에 미국 뉴저지주의 상수도에서 유생 고문으로 있던 의사입니다. 존 릴이라는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근데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는 농도 맞춰서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은 흐르는 물에 이걸 하려면은 어떤 수질공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지 풀러라는 수질공학자를 찾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은 법정에 한번 불러갔었어요.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수질공학자하고 안을 짜가지고 염소를 정기적으로 해서 각 가정까지 그 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부에 자세히 보고가 안 된 상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 알고 나서 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런 족같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데 당신 이거 당신 애들한테도 먹이느냐? 예, 먹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게 전염병 발생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는데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도시 사망률이 43%가 감소하고 유아 사망률이 74%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돗물이야말로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이것은 전부 염소 소독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극소량의 어떤 살균제나 세균에는 치명적이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와인에 있어서 아황산하고 거의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가만 할 때가 1906년인데 염소를 이제 미국 전역에서 넣기 시작한 게 1913년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1908년이고 그 뒤로부터 전염병 발생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아황산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와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도 되고 최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황산은 어느 정도 넣느냐? 우리가 이제 와인 만들기 전에 넣는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으깨가지고 앙산을 집어넣는다. 이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장 중에도 이게 작용을 하려면 앙산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측정을 해서 한 번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한 번 더 넣어줘야 되고, 병에 들어갈 때도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농도는 좀 유지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의 경우에는 저장 중에 한 5 내지 30ppm 이상 돼야 되고, 병에 들어갈 때는 10 내지 한 30ppm 정도 돼야 됩니다. 대신 또 화이트 와인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스위트 와인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은 폴리페놀이 적기 때문에 저항력이 좀 약하고, 스위트 와인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재발효 가능성이 많아서 좀 더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앙산이라는 게 와인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주는데, 첫째가 항산화적입니다. 즉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효소가 있어서 이게 갈변을 시키는데 이 갈변 방지가 돼요.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 와인 담가 보시면은 봄 정도 되면은, 가을에 담가서 봄 정도 되면은 와인이 갈변된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레드 와인은 잘 안 보이지만은 팥죽 색깔로 가 있어요. 갈색으로. 네, 그건 뭐냐, 앙산을 안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변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향미도 개선해줘. 특히 이제 가장 결합을 잘하는 물질이 머리꼴치 아프게 하고 얼굴 빨갛게 만드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과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와인 맛을 훨씬 더 깨끗하게 또 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마운 게 뭐냐, 선택적 적용입니다. 알코올 발효를 하는 이스트한테는 적정량을 넣으면 무해하고, 그 다음에 오염시키는 박테리아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상 좋은 첨가제가 없다.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1950년대에 현상금 걸었어요. 앙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상금 주겠다. 아직까지 아무도 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제 와인이라는 게 보면 유럽에서 지중해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지 대륙을 넘어서 가기는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 이 앙산 덕분에 수출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선한 와인을 그대로 맛볼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식품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Risk and Benefit Balance라고, 위험 요소와 혜택 요소, 이걸 저울질해서 인간은 항상 혜택이 많은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 향을 피워놓으면 날아가는 모기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우리 인체에도 해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펴놓고 자느냐? 이게 해로운 정도가 어떤 거냐면은, 모기 몸무게하고 내 몸무게의 비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기 몸무게하고 내 몸무게가 얼마 차이 날까요? 내가 60kg면 모기가 1kg입니까? 60배도 아니고, 1g도 하니까 600만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면 인체에 해롭지만은 극소량은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 첨가물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이하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눈여겨서 잘 봐줘야 되는 게 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약간만 있어도 우리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앙산이 안 들어있는 걸 드시면 되고, 모기향이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기향을 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으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서 라벨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현명한 소비자 입장에서 있냐 없냐보다는 제 양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항상 이걸 눈여겨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